남자가 미칠 듯이 보고 싶어지는 여자,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글을 끝까지 읽는 순간, 당신은 그 남자의 머릿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연애에서 상대 남성으로 하여금 보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예쁘게 꾸미거나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관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기술이자 동시에 진심 어린 감정의 교류를 통해 상대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과정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싶어 할까? 나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 답은 의외로 일상적인 행동과 태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가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보고 싶어지고 결국 미칠 듯이 만나고 싶어 하게 되는 여성의 6가지 핵심 유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그 남자는 반드시 당신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직 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여자입니다. 남자에게 있어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오직 당신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그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깊은 내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고민이나 가치관, 혹은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 관계에서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사회적으로 이해받기 어려운 자신만의 가치관 같은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는 단순한 이성을 넘어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민준 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민준 씨는 회사에서는 늘 유능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은 최근 부서 이동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괜찮은 척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이 깊습니다. 이때 만약 그가 마음을 열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 사실 요즘 회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하는데 너한테는 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그 여성은 민준 씨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민 상담을 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남자가 당신 앞에서만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당신이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남자는 무언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당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해야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순간 그 남자에게 당신은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절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상대가 실망하거나 자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해. 혹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라는 반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나한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얘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세요. 이런 수용적인 태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남자는 점점 더 당신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게 됩니다. 또한 당신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조금씩 나눠보세요. 관계에서의 깊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가며 쌍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때 상대 남성도 안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계에 맞게 점진적으로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고민이나 소소한 비밀부터 시작해서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좀 더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직 너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쌓여가면 두 사람 사이에는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감이야말로 남자가 당신을 보고 싶어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노출의 상호성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공유하면 상대방도 비슷한 수준의 자기 노출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은 급격히 높아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착도 깊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서로에게 빠지게 된 결정적인 순간을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외모나 조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감정적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그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보고 싶어 하게 되고 만남을 갈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나 전화로는 전달할 수 없는 직접 만나서 눈을 보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당신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여자가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두 번째로, 잠깐이라도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여자입니다. 연애에서 만남의 빈도와 질은 관계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데이트라고 하면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날에 멋진 데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있어 더 효과적인 것은 일상 속에서 가볍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잠깐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할 수 있는 관계, 퇴근 후 30분만 얼굴 보고 가자고 할 수 있는 관계, 점심시간에 근처에서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가벼운 만남이 가능한 여성은 남자에게 있어 만남이라는 행위 자체의 심리적 장벽을 크게 낮춰줍니다. 서울 강남에서 일하는 이준호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준호 씨는 평일에 업무가 매우 바빠서 주말에만 겨우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만나는 여성이 매번 최소 34시간짜리 데이트를 기대한다면 준호 씨에게 그 만남은 하나의 이벤트가 됩니다. 이벤트는 기대도 크지만 부담도 크죠. 반면에, 오빠, 오늘 퇴근하고 역 앞에서 10분만 보자. 내가 팥빙수 사갈게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여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준호 씨에게 그 만남은 부담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짧은 만남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준호 씨의 일상 속에 그 여성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단순 노출 효과 또는 자이언스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주 접하는 대상에 대해 호감을 느끼게 되는 심리적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연애에서 특히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한 달에 한 번 8시간을 만나는 것보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 만나는 것이 호감도를 높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빈도가 높을수록 상대에 대한 친밀감과 호감은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잠깐이라도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여자가 가진 엄청난 장점입니다. 또한 이런 관계에서 남자가 느끼는 심리적 편안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매번 만남을 위해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코스를 짜고 옷을 갈아입고 준비해야 하는 관계와 편한 차림으로 동네 카페에서 잠깐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비교해 보세요. 후자의 경우 남자는 만나자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훨씬 쉬워집니다. 거절당할 리스크도 적게 느끼고 준비에 대한 부담도 적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고 만남이 늘어나면 감정도 깊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홍대 근처에 살면서 자주 그 부근에서 만남을 가지는 커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홍대 거리를 걸으며 가볍게 길거리 음식을 먹었고, 다음에는 근처 독립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 다음에는 퇴근길에 합정역에서 잠깐 만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장소와 연결된 가벼운 만남이 반복되면 그 장소 자체가 상대를 떠올리게 하는 트리거가 됩니다. 홍대를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생각나면 보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지면 연락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일상 속에 스며드는 만남의 힘입니다. 만남이라는 행위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녹아들 수 있다면 그 남자는 항상 당신을 의식하는 상태가 됩니다. 출근길에 지나치는 카페를 볼 때, 점심시간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퇴근 후 지하철을 탈 때,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에 당신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남자는 의식적으로 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만날 수 있는 관계를 악용하려는 남성도 존재합니다. 진지한 교제를 원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상대로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당신은 소위 말하는 편한 여자 혹은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상대 남성의 진심을 어느 정도 확인한 후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가 당신과의 만남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진심인 남자는 짧은 만남이라도 당신에게 집중하고 만남이 끝난 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며 다음 만남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놀이 목적의 남자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만남의 내용보다는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하며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여자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계기 중 하나입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 여자 혹시 나 좋아하나? 라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여자 사람 친구였거나 아는 동생이었거나 같은 동아리 멤버였던 사람이 그 한순간의 의심으로 인해 갑자기 여자로서 의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연애 상담 사례를 보면 남성들이 상대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대부분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아서 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는 지점은 상대의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인식인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는 박서준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준 씨에게는 같은 학과에 항상 밝게 인사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동기련이 했지만 어느 날 그 여학생이 서준 씨에게만 유독 길게 눈을 맞추고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고 서준 씨의 말에 다른 친구들보다 더 크게 웃고 반응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 순간부터 서준 씨는 그 여학생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를 좋아하나? 이 의문 하나가 서준 씨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때부터 그 여학생의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면 심장이 두근거렸고 학교에서 마주치면 괜히 긴장되었고 밤에 잠들기 전에 그날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감 표현의 힘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편이라 상대 여성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여성들에게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 여자를 좋아해도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을 하거나 여성으로서 매력적이긴 하지만 연애 모드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 이 모든 주저함이 사라집니다. 이걸 밀어붙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감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남자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촉매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어프로치를 시작한 남자는 자기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심리 때문에 나는 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인식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인지 부조화 해소라고 하는데 한번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면 내가 이 사람에게 다가간 건 이 사람이 좋기 때문이야 라고 자신의 감정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호감 표현이 그의 첫 어프로치를 유도하고 그의 어프로치가 그의 감정을 더 깊게 만드는 놀라운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호감을 표현하면 좋을까요? 너무 직접적으로 오빠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너무 급작스러울 수 있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화할 때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눈을 맞추세요. 눈맞춤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호감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함께 앉아 있을 때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상대가 가까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물리적 거리가 줄어드는 것은 심리적 거리가 줄어드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그의 농담에 자연스럽게 웃어주세요. 때로는 살짝 볼이 빨개지거나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지라는 말을 슬쩍 내뱉어 보세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 남자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 여자,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그 확신은 그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여성들 중에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면 마음이 약해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남자들이 더 이런 호감 표현에 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먼저 다가가고, 먼저 고백하고, 먼저 프러포즈하는 역할을 기대받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호감을 받는 경험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먼저 호감을 표현해주면 그 희소성 때문에 남자는 더 크게 감동하고 더 깊이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던 상대라도
그 사람이 자신에게 보내는 호의를 조금씩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기울어지는 경험을 한 남성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호의의 점진적 축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번의 큰 고백보다 작은 호감 표현이 꾸준히 쌓일 때 더 자연스럽고 깊은 감정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티를 내면 가벼운 여자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세요. 물론 상황과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호감 표현은 결코 가볍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호감인지 아니면 누구에게나 보여주는 사교적인 친절인지를 상대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특별한 반응, 그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 연락을 꾸준히 하는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사실 자기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꽤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많은 여성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남자들도 지금 연락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익십당하면 어쩌지,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특히 아직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고민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여성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남자는 정말 기뻐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의 일상에서 떠올려지는 존재구나. 이런 확인이 되는 순간 남자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존재감은 확 커집니다. 대전에서 군 복무 중인 최연우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군 생활은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적이고 일상이 반복적이며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에 두고 있는 여성으로부터 오늘 날씨 좋다. 훈련 힘들지? 화이팅! 이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온다면 그것은 현우 씨에게 있어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짧은 메시지 하나가 하루 종일 현우 씨를 미소 짓게 하고 보고 싶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군대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 갑자기 카카오톡 알림이 울리고 좋아하는 여성의 이름이 뜨는 순간의 그 설렘을 경험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업무 중에 잠깐 확인한 그 메시지 때문에 나머지 근무 시간 동안 미소가 떠나지 않고 빨리 퇴근해서 답장해야지 혹은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락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가 커집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나누는 대화는 결국 제한적이잖아요. 상대의 표정, 목소리,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연락을 자주 주고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락이 만남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다만 연락에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높은 빈도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바쁜 시간대에 연속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답장이 늦는다고 재촉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좋은 연락의 패턴은 상대의 일상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좋은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는 인사. 점심시간에 맛있는 음식 사진을 보내며 이거 보니까 오빠 생각났어.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안부. 이런 자연스러운 연락들이 상대의 하루에 당신을 각인시킵니다. 또한 연락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매번 같은 패턴의 인사만 반복하면 지루해질 수 있으니 때로는 재미있는 밈이나 영상을 공유하거나 함께 갔던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거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나누는 등 다양한 화제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대부분의 경우 기우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좋아하는 여성으로부터 오는 연락은 남자에게 있어 거의 언제나 반가운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성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것을 받았을 때 느끼는 기쁨은 생각보다 큽니다. 세상이 세상이라면 연락의 가치를 특별하게 모시고 싶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내려놓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나 자연스럽게 연락해 보세요. 당신의 그 한 통의 메시지가 그의 하루를 환하게 밝히고 당신을 향한 그리움을 키우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상대의 반응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에 대한 답이 항상 짧고 성의 없거나 읽고도 오랫동안 답하지 않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상대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락의 빈도를 조절하고 상대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면에 답장이 빠르고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보이고 때로는 상대 쪽에서도 먼저 연락이 온다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락을 더 자주, 더 깊이 있게 이어가도 좋습니다. 5번째로, 쉽게 깊은 관계로 넘어가지 않는 여자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연애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남성에게는 본능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쫓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쉽게 얻으면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어렵게 얻으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와도 연결됩니다. 깊은 관계로 빠르게 넘어가게 되면 남성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남의 동기가 약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외의 시간에는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정적으로는 매우 가깝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확인되었지만 깊은 관계로의 진전은 서두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남성의 마음속에 일종의 미완성 과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데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완료된 과제보다 기억에 더 오래 남고 더 많은 심리적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관계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남자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떠올리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 정태민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태민 씨는 3개월째 만나고 있는 여성이 있는데 두 사람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관계의 진도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태민 씨는 처음에는 약간 답답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여성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날 때마다 설레고 헤어질 때마다 아쉽고 다음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감정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스킨십이나 친밀한 접촉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적절히 조절될 때 오히려 더 강렬하고 깊은 감정적 유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손을 잡고 포옹하고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 이 상태가 남자를 미칠 듯이 보고 싶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유형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진심이 아닌 남성을 자연스럽게 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남성이 깊은 관계로의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관심을 잃거나 떠난다면 그 남성은 높은 확률로 진지한 교제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깊은 관계로의 진전이 느리더라도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고 감정적으로 더 깊어지려는 노력을 보이는 남성이라면 그 남성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필터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수만 원짜리 선물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필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필터를 통과한 남성이라면 안심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의도적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거나 관계를 방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감정적 교류를 충분히 하되 관계의 물리적 진전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매력적인 여성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고 싶은데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여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유형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만남의 빈도를 높여 호감을 쌓는 전략이라면 여섯 번째 유형은 만남의 희소성을 통해 그리움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의 희소성의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원래 자주 만나던 사이인데 갑자기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만남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일하게 된 여자친구를 둔 서울의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이전에는 퇴근 후에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비행기를 타야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남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매우 극적입니다. 이전에는 이번 주말에 만나자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다음 만남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항공권을 예약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그 여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주고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연락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평소에 나누는 카카오톡 대화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빨리 직접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만날 수 없는 시간 동안 그 여성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밤에 잠들기 전에 그 여성의 얼굴이 떠오르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영화의 장면처럼 재생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강렬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강화된 그리움 효과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감정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날 수 없다고 해서 연락까지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연락이 끊기면 그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연락은 꾸준히 하되 만남은 쉽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균형이 남자의 그리움을 극대화시킵니다. 카카오톡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면서 동시에 직접 만나서 손잡고 걷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섯 번째 유형이 가진 힘입니다. 물론 이 상황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즉 일부러 만남을 피하면서 밀당을 하는 것이라면 남자가 그것을 눈치챌 수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밀당하는 건 좀 피곤한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 예를 들어 업무상 출장이 많거나 시험 기간이라 바쁘거나 가족 사정으로 시간이 없는 등의 진짜 이유로 만남이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생기는 그리움은 밀당으로 인한 짜증이나 피로와는 전혀 다른 순수하고 강렬한 감정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한지민 씨는 평소 자주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3주간 부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주 정도야 뭐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출장 일주일째부터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며 매일 영상통화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지민 씨를 만나러 수원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청한 적이 없던 남자친구가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마법입니다. 이제 6가지 유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유형들을 개별적으로도 강력하지만 여러 가지를 조합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가장 실천하기 쉽고 재현성이 높은 것은 3번째 유형, 즉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 없이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유형들을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가볍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되 깊은 관계로의 진전은 서두르지 않으면서 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그 남자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당신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연애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하지만 진심이 있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유형은 당신의 진심을 상대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상대의 마음에도 진심 어린 그리움을 심어주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이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필터 역할까지 해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당신의 연애에 현명하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여자, 잠깐이라도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여자,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여자, 연락을 꾸준히 하는 여자, 쉽게 깊은 관계로 넘어가지 않는 여자, 그리고 보고 싶은데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여자. 이 6가지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합하고 활용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남자의 마음속에서 미칠 듯이 보고 싶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결국 서로에 대한 그리움의 연속이며 그 그리움을 아름답게 키워가는 것이 행복한 연애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연애가 그런 아름다운 그리움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6가지 유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각각의 심리적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 오직 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여자와 관련하여 심리학에서는 자기 노출 이론, 셀프 디스클로저 시리, 이 현상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관계의 친밀도는 서로가 공유하는 개인정보의 깊이와 범위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즉, 서로에게 더 깊은 수준의 자기 노출을 할수록 관계는 더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밀을 공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기 노출은 상대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며 동시에 취약성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이고,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강력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합니다. 한국의 음주 문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른바 진담의 시간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자기 노출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조용한 바에서 혹은 한강변 편의점 앞에서 술 한 잔과 함께 나누는 진솔한 대화가 때로는 수십 번의 화려한 데이트보다 더 깊은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비밀 공유의 효과입니다.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유대감의 원천이 됩니다. 이건 우리만 아는 거야 라는 말에는 그 어떤 달콤한 사랑의 고백 못지않은 감정적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의 관계에서 둘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둘만의 안에서 통하는 농담, 둘만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남자에게 당신은 다른 누구로도 대체 불가능한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대화의 깊이를 의식적으로 한 단계씩 높여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음식, 취미, 최근 본 영화 같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세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 관계, 미래에 대한 꿈과 걱정 같은 좀 더 깊은 주제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관계가 충분히 깊어졌다고 느낄 때 정말 사적인 고민이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의 반응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반면에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직은 그 수준의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한 발 물러서서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유형인 잠깐이라도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여자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단순 노출 효과 외에도 가용성 휴리스틱, 어베일러빌러티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이 관련됩니다. 사람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주 만나는 사람은 당연히 머릿속에서 더 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는 여성은 남자의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를 생각해보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 중에 유독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점심을 함께 먹고 업무 중에 짧은 대화를 나누는 그 일상적인 접촉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없으면 좀 허전한데 라는 감정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이것을 연애에 적용하려면 만남을 이벤트에서 일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번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세요. 때로는 동네 산책을, 때로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나눠 먹는 것을, 때로는 카페에서 각자 할 일을 하며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세요. 이런 일상적인 만남이 쌓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견고해지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실질적인 팁을 드리자면 상대 남성의 일상 동선을 파악하고 그 동선과 자연스럽게 겹칠 수 있는 만남을 제안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가 매일 점심을 먹는 식당 근처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그의 퇴근길 역에서 잠깐 만나 같이 걸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에게 만남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 투자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접촉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스토킹이나 집착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상대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세 번째 유형인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여자와 관련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먼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좋아하는 티를 내면 쉬워 보인다. 여자는 사랑받는 쪽이어야 한다. 같은 인식이 아직도 일부에게 남아있죠. 하지만 현대의 연애에서 이런 고정관념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적절히 표현할 줄 아는 여성이 더 매력적으로 인식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여성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의 대부분이 호감이 더 올라간다 혹은 솔직한 모습이 매력적이다 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성의 본능적인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호감 표현이 남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때 호감 표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적인 언어적 표현도 효과적이지만 비언어적 표현도 매우 강력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눈을 3초 이상 바라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강력한 호감의 신호가 됩니다. 사람의 눈은 감정을 숨기기 가장 어려운 부위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동공이 확대되고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시선이 상대에게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런 변화를 상대 남성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게 되며 그것이 호감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도 강력한 호감 표현 방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개인 공간, 퍼서널 스페이스 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람은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물리적 거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는 약 45cm 이내의 거리를 허용하고 친구 관계에서는 45cm에서 120c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남자의 개인 공간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그 남자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친밀한 관계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가까움은 심리적 가까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한국에서는 소위 핑크빛 분위기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감도는 그 분위기. 이것은 대부분 비언어적 호감 표현의 축적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눈빛, 거리, 미소, 가벼운 터치, 목소리의 톤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그 특별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남자는 이 여자가 나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구나를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이 그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인 연락을 꾸준히 하는 여자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락의 핵심은 빈도와 질의 균형입니다. 너무 잦은 연락은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드문 연락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사실 상대와의 관계 단계, 상대의 성격, 현재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계 초기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의 가벼운 연락이 적당하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연락의 빈도와 깊이를 자연스럽게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락의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가 반응하고 싶어지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해? 라고 묻는 것보다는 오늘 명동에서 이런 맛집을 발견했는데 다음에 같이 가보고 싶다. 와 같이 구체적이고 미래의 만남을 상상하게 하는 메시지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왠지 오빠 생각이 났어. 와 같이 일상 속에서 상대를 떠올렸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메시지도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카카오톡 문화에서는 이모티콘이나 스티커의 활용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이모티콘은 메시지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감정의 뉘앙스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귀여운 이모티콘이나 센스 있는 스티커는 대화의 유머와 친밀감을 더해줍니다. 다만 이것도 과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락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떡밥 회수입니다. 메시지를 보냈다가 답이 없으면 왜 답 안 해? 바쁘구나. 미안. 내가 귀찮았나? 같은 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고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메시지를 보냈으면 상대가 자연스럽게 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바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답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히려 상대에게 이 여자는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5번째 유형과 관련하여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관계로의 진전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상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밀어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편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감정적 교류는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데이트 문화에서 썸 타는 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이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고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대의 반응을 잘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관계의 속도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거나 인내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의 의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는 남자라면 당신의 페이스를 존중하고 기다려줄 것입니다. 물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맞춰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유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움을 키우는 것은 효과적이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하면 그리움이 무관심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현저성, 세일리언스 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대상이 우리의 주의를 끄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은 현저성이 높지만 오래 만나지 못하면 현저성이 점차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기간에도 연락을 통해 현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만남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그리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음 만남의 계획 없이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장거리 연애를 하는 커플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여기 가자. 다음 달에는 꼭 시간 내자.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함께 기대하면서 만남까지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다음 만남을 향한 설렘의 시간이 됩니다. 이제 정말로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자가 미칠 듯이 보고 싶어하는 여자가 되는 것은 외모를 꾸미거나 화려한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관계를 쌓아가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며 자신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유형을 기억하시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해 보세요. 분명 그 남자는 당신에게 미칠 듯이 빠져들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를 그리워하며 만남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연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신의 연애가 늘 행복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글이 당신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연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